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태현입니다. 날씨 많이 추우시죠? 저도 오늘 좀 추워서 좀 왔는데, 오늘 그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제가 원래 다른 데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데 한 80페이지입니다. 근데 오늘 확 줄였어요, 반으로.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기술적인 분도 계시지만 또 문과나 뭐 상경대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좀 제너럴하게 조금 내용을 좀 바꿨고요. 가볍게 식사하시면서 들으시고요. 무거운 주제 아닙니다. 그래서 좀 들으시고, 혹시 창조경제 이제 출범한 지 한 2년 됐죠? 그죠? 창조경제가 뭐다라고 혹시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건 없고, 제가 요 커피를 갖고 왔어요. 지금 따끈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말씀하신 분한테 제가 커피를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뜨끈한 커피입니다. 창조경제가 뭔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신가요? 아니면 제가 지목합니다. 이렇게 딱 보고. 창조경제가 뭐다? 제가 한 2년 전에 막 이제 선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뭐 창조경제가 뭐다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융합?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니, 그건 내가 먹던 거고, 그거 새거 하나 갖다 드릴게요. 예. 이제 3잔 남았습니다. 예. 융합 좋습니다. 예. 또 혹시 말씀해 주실 분, 단어도 좋고요. 이렇게 길게 말씀하셔도 좋고. 예, 맞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성공해서 일자리 창출합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와 그런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다. 조민지 씨, 여기 앞에 계신 분도 커피 갖다 주세요.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게 다들 뭐 어렵다고 했는데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고요. 기술 창업, 에코시스템, 융합기술, 노텍, 창업, 소셜 클러스터,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한번 가볍게 그냥 아주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3월달 기준으로 올해 2월 4일이죠. 국내 벤처 수가 3만 개를 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한 3만 개, 몇천 개 되겠죠. 근데 이 벤처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벤처가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5%도 안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라고 중기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도 보면은 이제 뭐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중기청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2014년도에 조성된 벤처 펀드가 뭐 2조 얼마,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래서 신규 벤처 규모가 이렇게 됐다. 근데 벤처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성장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트렌드니까 좀 보시고요. 최근에 혹시 이런 회사 아시나요? 500볼트는 혹시 회사 아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500볼트 모르세요? 아, 300볼트는 아시나요? 500볼트가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옐로모바일 혹시 아시죠? 피키캐스트 아시는 분? 피키캐스트 아세요? 피키캐스트? 피키캐스트가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그 써보시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나요? 어떤 말? 재밌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큐레이션이라는 게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하나 갖다 주세요. 저도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저는 드릴 게 커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키캐스트라고 지금 모바일에 앱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카카오톡 다음으로 좀 인기가 좋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의 온갖 정보를 어떤 PD들이 각색을 해서 재밌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키득키득 하면서 새벽 3, 4시까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 제가 말씀드린 요 옐로모바일이라는 500볼트라는 회사는 1년에 50 몇 개 회사를 인수했어요. 6개월 동안. 무슨 말이냐면은 벤처 공룡을 만든 거죠, 소위.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꼴로 회사를 합병 인수한 거죠, 인수. 주식을 스와핑해서. 근데 뭐 500볼트라는 회사는 뭐 6개월 동안 23개. 그래서 매출 이렇게 일으키고 영업을 몰표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오토 광고, 오토 뭐 이런 쪽에 오토를 아시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걸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벌써 2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혼자 홀로서기가 아니라 이렇게도 창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올해 5월 기준의 글로벌 ICT 시가총액입니다. 2015년도 5월달 기준 보면 삼성이 10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1위부터 9위까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시는 분? 마지막 커피 남았습니다. 마지막. 요거 때문에 하나 남겨놨습니다. 1위부터 9위까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10위 빼고 아시는 분? 커피 드신 분은 빼놓고. 네. 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슷했는데 아니, 예, 손흥민 예. 모바일 아니에요. IT 업체 아니에요. 아 비슷한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다 답이 맞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 공장이 없답니다. 공장이 없죠, 그죠? 애플 공장 있나요? 저기 중국의 팍스콘 애들이 다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공장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보니까 애플이 800조를 넘었습니다. 삼성 지금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출렁출렁해요. 뭐 120 몇만 원에서 100 얼마 왔다 갔다? 180조 뭐 그래. 제 L전자 있었는데 L전자 지금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7조에서 8조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국민기업 LG가 여기 LG 계시 아닌 계시죠? 이노텍도 있지만 7조 8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런 공장도 없는 회사가 뭐 시가총액이 몇백조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페이스북 보세요. 페이스북 이름도 뭐 얼굴북이 뭡니까? 촌스럽게 그죠? 페이스북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삼성에 있었는데 저희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3명이서 발가락으로 개발해도 2달이면 개발한다고 했어요. 발가락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회사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죠? 삼성의 몇 배죠, 몇 배.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그 주가가 100불이 넘어갔어요. 31달러에 상장을 해서 14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불 넘어갔어요. 그런 회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글, 알리바바, 페이스북, 아마존 쪽 있는데 링크인 아시고 트위터, 네이버가 이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보니까 삼성이 13위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12에서 1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도 없는 회사가 무슨 매출이 뭐 저렇게 시가총액이 큽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벤처 트렌드를 보면은 뭐 C2C, 뭐 D2D라는 말 또 아시나요? 디바이스, 핀테크, 뭐 난리 났죠 요새. 그 아이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그 이어폰 꼬닥지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그 뭐죠 이거 비자 카드, 신용카드 싹 긁으면 돼요. 그 회사가 지금 상장을 한대요 5조로 이렇게. 근데 거기도 불과 3년 전, 4년 전에 20대 청년이 만든 벤처였어요. 지금. 그래서 뭐 요새는 트렌드가 이렇고요. 그래서 참 빠르죠. 한 달 만에, 2달 만에 새로운 것이 막 나오고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원라인 투 오프라인 혹시 정의 아시나요? 여기 계시는 원라인 투 오프라인? 아니 머신 투 머신, 뭐 IoT, 뭐 ICT,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오죠 지금. 핀테크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공부 안 하면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또 이게 보니까 중국이 지금 중간점 착국카페하고 뭐 신전에 3W가 있고 또 학살열터도 있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뭐 대중의 창업, 인민의 혁신 이게 중국말로 뭐라고 딱 하더라고요. 대중의 창업, 뭐 인민의 혁신 이러면서 중국 내 1억 명의 창업자를 만들겠대요. 창업자 1억 명. 그러면은 한 회사가 평균 인원이 얼마야? 뭐 한 5명이든 뭐 10명이든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해서 하겠다. 드론을 저희가 그 경기 TP가 안산 저희 형식센터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드론하고 3D 프린팅 관련된 저희가 기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 ESS에도 나옵니다. 했는데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이 DJI 회사 혹시 아시나요? DJI? 이 회사가 전국 전 세계 드론의 50% 이상을 먹었어요. 지금 시장을. 근데 드론에서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시나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드론 딱 띄우면은 10분, 20분 못 가요. 한 20분 못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20분 뭐 못 띄우는 거 뭐하러 만드냐라고 해서 드론을 되게 무시했죠. 근데 DJ 회사의 이 젊은 청년 20대에 창업을 했는데 이 친구는 뭘 봤냐면 드론을 본 게 아니라 드론이 보는 영상을 봤어요. 그죠? 드론 20분 띄울지언정 10분 띄울지언정 드론이 보는 심천의 중국 신전의 석양과 멋진 바다와 그 배경을 드론이 갖고 있는 카메라 촬영한 거를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드론에 막 여강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찍은 영상에 여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론 산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드론 얼마 안 돼요. 띄우면은 그거 금방 떨어져요. 그 그냥 배터리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이 사람은 드론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드론이 띄워서 보는 영상을 본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G.O.D에게 누구죠? G.O.D라고 신화의 김동완인가? 혼자 살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강에서 그 띄웠어요, 드론을. 근데 걔가 드론 띄운 거를 이렇게 봤는데 어우 멋있어요. 예. 또 거기다가 약간 백그라운드 뮤직 쫙 깔아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린 거 보시면은 나도 드론 사고 싶어요. 드론 때문에 아니면 영상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에다가 요게 팬텀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게 초 대박을 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의 드론 시장의 50%는 DJI 회사가 먹었다. 어디 있다? 중국 심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론 사업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건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좀 멀죠. 뭐 법의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산업용도 아직 있지만 실제로 장난감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어른들이 올 수 있는 장난감이죠. 그런 거를 볼 때 DJI사가 먼저 치고 나갔고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초대박이 됐어요. 아마 드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드론을 본 게 아니라 드론이 찍는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랐죠. 인스타그램, 혹시 인스타그램 갖고 계신 분? 어플 갖고 계신 분? 몇 분 계시네. 이 회사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시가총액? 얼마일까요? 여기 기업가치? 네. LG전자 5배입니다. 그건 소위 어플 쪼가리. 제가 좀 가끔 거친 말 쓸게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가서 다운로드 받는 어플 하나가 시가총액이 이렇습니다. 공장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나는 플랫폼 만들어 놓고 당신네들이 예쁜 연예인 사진들, 인스타그램이 유명한 게 뭐냐면 예쁜 연예인들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그죠? 자기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돼가지고 공장이 뭐 냉장고 짓고 뭐 이런 회사보다 좀 시가총액이 훨씬 올라갔죠. 그죠? 페이스북이 인수했어요. 이 페이스북이 어떻게 인수한지 혹시 아시나요? 3년 전인가 이 회사를 5천억에 페이스북이 딱 내고를 했어요. 나 니네 회사 5천억에 사겠다. 그 당시 직원 13명입니다. 사장 포함해서. 근데 5천억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거 뭐 기분 좋잖아요. 5천억.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딴 데서 또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소문이 났는지 입김이 약간 입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페이스북이 5천억이 아니라 일주에 살게 1조. 그래서 그 다음날에 가격이 5천억에서 하룻밤 사이에 5천억이 뛰어가지고 1조가 됐어요. 3년 지난 이 회사 지금 현재 얼마다? 30조. 그럼 몇 년 만에 몇십 배를 본 거죠? 이게 저커버거예요. 자기네가 이렇게 여기 아마 지금 그 월간 사용자가 3억 명이라고 축하쇼를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벽구버거하고 케빈 스트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인스타그램에다 사진을 올렸어요. 미친 애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CEO들이 이렇게 하면 소문 나죠. 근데 얘네들 청바지 입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제 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다른 애들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저거 2명이서 한 달 동안 바깥으로 개발하면 한다고 썼어요. 그 인스타그램 처음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필터 5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카메라 필터 잘 만들거든요. 우리 페이스북 보면 잘 만들어요. 10몇 가지 있어요. 얘들 딱 5가지였어요. 그때. 제가 봐도 진짜 심플해요. 그런데 회사 가치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단순하게 플랫폼을 본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1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1분 동안에 전 세계에 유튜브, 왓츠업, 그다음에 월드프레스, 트위터, 스카이프, 인스타그램, 구글, 페이스북, 이메일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이 시가총액의 저기를 내릴 때 요 월간 사용자 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아까 시가총액에 매겨집니다. 그만큼 이 클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클릭. 그죠? 얼마만큼 내가 클릭을 해서 보냐가
그 플랫폼의 전체 가치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다. 내가 좀 너무 빨리 하냐? 괜찮나요? 속도는 괜찮으시나요? 네. 그래서 좀 졸립지 않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학셀레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창업교육센터인데 이 친구들의 수익 모델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네들 회사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25,000불을 지원해주고요. 6% 지분을 받습니다. 근데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10만 불을 주고 지분 9%를 받습니다. 그리고 111일 동안 111일 동안 자기네 회사에서 무상으로 여기서 입주하면서 있으면은 이러한 하드웨어 쪽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지원해주고 멘토링해주고 막 소개해줘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죠. 시제품이 잘 나왔으면은 아니면 시제품을 조금 더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모데이를 갑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미국 가서 데모데이를 하면서 투자자들 쫙 앉혀놓고 괜찮은 회사는 투자 연계해주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시겠지만 시드머니부터 상장까지 4단계를 거칩니다. 시리즈 ABC. ABC에 이제 보통 뭐 100억이든 200억, 300억 별류를 받고 투자가 들어오면은 자기에게 초기 투자했던 6%나 9% 지분도 올라가고 조금 캐시아웃을 할 수 있죠. 상장하면 초대박이 난 거고 보통 한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수익 모델은 이렇습니다. 중국 심천에 이렇게 돼가지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 회사의 사장이 중국 애들이 아니에요. 학셀레이터 사장 애들은 다 영국계, 미국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계, 미국계 애들이 중국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왜? 자기 같은 애들이 많으니까.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중국에 상장하고 싶어. 근데 거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네가 와서 자기네 여기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다시 제품을 만들고 심지어는 비즈니스 모델도 다시 만듭니다. BM 모델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요. 소위. 어떨 때는. 그래서 데모델을 합니다. 이 업체가 올 초에 봄에 상반기에 15개 업체를 뽑았어요. 하반기에 15개 업체를 뽑습니다. 올 상반기에 15개 업체를 뽑는데 전 세계에 900개 업체가 지원했어요.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경진이? 되게 높죠. 그죠? 근데 거기서 한국 업체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 한국 업체 한 군데 됐습니다. 비비비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혈당 딱 체크하면은 뭐 쫙 해준다는 회사가 한 군데 됐어요. 그래서 주로 대부분이 유럽계들이나 미국계 회사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 거점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됩니까? 마케팅이 되는 거죠.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CE 마크, 뭐 FDA 마크 다 뭐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ROHS는 뭐 그런 기본이고 그런 CE나 이런 인증을 중국에서 바로 받아서 바로 수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점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비석세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요게 있는데 이건 한국 회사입니다. 조그만 벤처인데 이 친구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10월 달에 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거를 이제 다 행사를 주관했는데 이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또 데모데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눈만 조금 더 보시면은 내가 제품을 만든 거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기회들이. 이제 한 25% 지났습니다. 시간이 제가 보면서 시간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네. 몇 분 가보셨네요? 네. 어떤가요, 이스라엘?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본 사람들 얘기가 겉에서 보는 거랑 상당히 다르게 아름다웠고 음식이 맛있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맨날 전쟁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시겠지만은 요새 뭐 벤처 뭐 창업 뭐 그다음에 좋은 잘 나가는 회사들 그러면은 엄청 많아요. 그 메모리 회사 혹시 샌디스크가 아니에요? 샌디스크 아시죠? 삼성이 뭐 투자하고 뭐 이주하다가 못해가지고 뭐 몇십 조리 막그 회사가 또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이스라엘 출신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 그래서 이 요즈마 펀드도 뭐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뭐 오픈하고 7월 뭐 경기도에서 지금 휴방을 했습니다. 판교로 좀 들어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이스라엘에 투자를 들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제2대 해외 투자처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2개의 이스라엘 스타트업 중에서 23억 달러 투자를 유치에 성공했고 그 중에서 76%가 해외에서 들어온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주로 한국에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해외에서 많이 갑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회사들은 딱 태생부터 글로벌 타겟으로 제품을 만들어요. 많이들. 요게 뭐냐면 작년 1월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에게 소위 자랑질을 한 기술입니다. 이것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쫙 한 거예요. 뭐 상용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죠. 요게 이제 군사에 쓰이는 로봇 뱀이라고 합니다. 얘는 실제로 막 기어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워크, 그다음에 메탈 공기 전지, 메탈 퓨어, 이게 이제 소금물 전지라고 하는 거죠. 소금물 전지로 가는 자동차. 어저께 신문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인가에서 소금물로 가는 버스가 나왔어요. 어저께 신문 딱 네이버에 떴어요. 소금물로 가는 버스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금물로 가는 버스. 원리는 간단하죠. 근데 상용화 한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몇 군데 안 되고요. 자동차가 하는 오토토크 있고요. 스트라시스 3D 프린팅 요걸로 만든 자동차가 112km를 시적으로 질주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니까 중학교 3명이 개발한 로봇 웨이터. 지금쯤 얘들 고등학생 됐겠네요. 그죠? 요 애들이 만든 로봇 웨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인간 두뇌 해킹하는 기술을 자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여튼 그 새로운 거를 많이 개발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혁신적으로 많이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요게 이제 소금물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요게 얘네가 이제 퓨너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퓨너지. 에너지를 약간 이렇게 한 거죠. 이 회사는 소금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블룸버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소금물로 가는 요트입니다. 요게 알코아라는 회사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회사. 얘네가 요걸 만들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띄운 거죠. 그죠? 자, 요거를 안산시 여기 시야를 한번 띄우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기술 만들어서 수입하지 말고 기술을. 얘는 완전히 친환경 배겠죠? 그죠? 앨런 머스크 이거 아시죠? 테슬라. 요새 뭐 테슬라 난리 났죠? 이 테슬라가 한때 별명이 돌 XX였어요. 미국에서. 맨날 하면 뭐 얘는 이상한 얘기만 하고, 다음에 뭐 아시죠? 스페이스X 이거 12번인가 13번 실패하고, 이걸 또 어디서 뛴 줄 아세요? 배에서 뛰었어요. 배에서 로켓.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나로호 같이 섬이 아니라 지나가는 배. 왜냐면 배에서 하면 더 싸니까. 근데 문제가 갔다가 내려올 때 자꾸 배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인가 실패하고 14번째 만에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글이 야 내가 니네 회사 10조에 인수할게. 앨런 머스크 아주 멋있게 거절했죠. 그런 회사고요. 테슬라는 아시죠? 이제는 뭐 중대형 고급차까지 나오고 있고요. 솔라시티는 혹시 아시나요? 솔라시티? 이게 뭐냐면 솔라시티라는 회사는 앨런 머스크의 사촌인 리던 리버가 형제가 회사 운영하니까 결국은 이 친구 거 회사예요. 사촌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미국 요 가정에 요 태양열을 만들어주고 에너지가 나오죠. 그럼 에너지를 쉐어하는 겁니다. 쉐어. 네. 근데 이게 30만 가구가 깔렸어요. 주로 어디에? 동부가 아니라 서부하고 뭐 네바다나 뉴멕시코, 텍사스 요쪽에, 캘리포니아 요쪽에.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더 황당한 게, 이 친구가 나이가 이래요. 잘생겼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71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이틀 만에 자퇴. 유명한 애들은 꼭 좋은 대학 갔다가 이틀 만에 꼭 자퇴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델 컴퓨터 만든 델도 그렇고 꼭 대학 가서 이틀 만에 차고 나와야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면 서울대학교 가신 다음에 카이스트 간 다음에 이틀 만에 나오세요. 인사를 차리세요. 네. 그럼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친구가 원래는 페이팔 아세요? 페이팔? 요새 핀테크 하잖아요. 이베이가 이 회사 인수했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핀테크의 창시자예요. 이걸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그 돈을 얻다가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솔라시티를 만들었고 많이 실패했는데 현재는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한때 또 돌 XX에서. 이 친구가 저는 황당한 게, 이게 뭐냐면 ESS예요. 이게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더 크게 만든 거죠. 근데 걔를 충전을 뭘로 한다? 아까 솔라시티 회사 있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낮에 태양이 자기 벽에다 이렇게 벽걸이 같이 이렇게 요 파워를 이렇게 해놓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크게 걸어놨겠죠. 그럼 낮에는 뭐가 돼? 낮에는 태양이 뜨겁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그러면 테슬라 자동차는 이제 갔다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전을 그걸 하는 거예요.
낮에 충전한 걸로 이 차를 충전하는 겁니다. 밤에. 보통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데 한 몇 시간 걸리잖아요. 한 반나절 걸리니까 밤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몰고 나가. 그러면 몰고 나갔던 낮에는 또 뭐가 돼 있어요? 또 얘가 충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무슨 꿈을 꿨냐면은 파워팩 1억 6천만 개가 있으면은 미국 전 지역에 재생에너지로 변할 수 있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죠? 쟤 미친 애 아니라고 막. 그 전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더 황당한 게 제가 여기 자리에 저 장표는 없는데 공간 이동 혹시 보셨나요? 공간 이동한다는 거?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남부까지 30분 만에 공간 이동하는 거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상용화 전 단계요. 그게 아세요? 자기 부상 해가지고 딱 그 물체가 이런 공간에 있으면 딱 이래서 30분 만에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남부, 저는 남부에서 북부까지 운전하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시죠? 10시간 넘게 걸려요. 그것도 빨리 안 쉬고 중간에 가다 보면 쉴 수밖에 없고 너무 캘리포니아 아름다워서 그죠? 일본 도로 타고 쭉 올라가면 멋있잖아요. 뭐 카멜도 지나가고 막 이러는데 그걸 30분 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친구죠. 근데 그거를 현실화한다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이렇게 또 변화하고 있다. 강남 테헤란로에는 디캠프, 마루, 구글 캠퍼스. 구글 캠퍼스는요 구글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마루로 운영하는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디캠프 아시죠? 디캠프도 아주 요새 창업보육센터로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혁신적 환경입니다. 테헤란로에 많은 게임 회사가 판교로 이사 갔어요. 아시죠? 판교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를 요새 창업의 어떤 메카로 다시 타박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을 보니까 실패한 원인들이 이렇게 뭐냐고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준비 부족이 많이 크더라는 겁니다. 예. 창업이라는 게 물론 뭐 어떤 청년 취업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야 되고요. 시제품까지는 요새 많이 만들어줘요. 저희도 무한상상실이 있고요. 저희도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판교도 많고 미래부 중기청 많이 있어요. 시제품까지는 어떻게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산을 가려면은 금형 파보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금형 장난 아니죠. 네? 그것도 한 번에 성공한 것도 없죠. 그죠? PCB 설계 한번 해보셨잖아요. PCB에 그죠? 마운팅 해가지고 뭐 반도체 칩 올리고 한 번만 성공합니까? 저 삼성 있을 때 22번까지 실패해봤어요. 23번 만에 성공했어요.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제품까지는 만들지만 양산은요 또 다른 세계예요. 또 다른 금액이 들고요. 시제품까지 가는 금액에 아마 적어도 5배는 될 겁니다. 금액값이 얼마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사장님이 많이 뛰잖아요. 마케팅 잘 하셔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쉽지는 않다. 이제 한 제목 지났고요. 이제 ICT, ICT 요새 많이 말씀을 들으시죠? IoT. 뭐 요새 뭐 IoT를 모르면 안 되니까요. M2M 있고. 그래서 IoT 보니까 뭐 인덕션 푹터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네스트라는 회사 아시죠? 구글에서 인수한 회사. 요 회사가 온도 조절 장비. 근데 이 회사가 구글에서 몇 조의 얘를 인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도 처음에 저게 무슨 집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인데 요거는 한유엘이 딱 따라서 또 만들었어요. 따라서 만들지 못했는데 한유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 되는가 그랬는데 저는 아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 회사를 인수하고 작년에 CES에서 라스베가스 있어서 뭘 갖고 나왔냐면 얘네들이 소위 이제 그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은 우리나라 뭐 한전 있습니다. 한전에 이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해요. 그러면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예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기를 얼마에 쓸 테니까 네가 미리 생산해줘. 언제? 쌀 때. 밤에. 그러면 내가 전기를 더 싼 값에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공급자는 수요가 얼마큼 되니까 자기네들은 생산을 미리 할 것도 없고 쌀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서로 약속을 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고 수요를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오스틴에 있는 한전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아 이거구나. 예. 그러니까 스마트홈 그러는데 친구들은 스마트홈이 되려면 일단 전기의 공급을 같이 홈하고 집하고 예약제로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몇 조가 된 거죠. 그죠? 지금 구글 글래스 요새 구글 글래스 많이 나오잖아요. 구글 글래스.
구글 글래스 지금 누가 바꾼지 아세요? 구글 글래스 얼마 전에 그 사업부장이 바뀌었어요. 요 네스트 사장 밑으로 갔어요, 조직이. 예.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도 네스트에 있던 사장이 이제 구글에 피합병 됐으니까 갔는데 이제 그 사람 밑으로 가서 요걸 하고 있습니다. 뭐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IoT라는 게 그렇게까지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IoT에서 핵심 기술이 뭔가요? 핵심 기술. 뭐 소위 이제 뭐 기본 기술이랄까요? 핵심 기술. 기본 기술이랄까요? IoT의 모듈, IoT 제품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저는 센서하고 네트워킹입니다. 그죠?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센서. 그죠? 어떠한 센서, 카메라든 뭐 지자기 센서든 조도 센서든 무슨 센서든 구축 센서 요새 뭐 인벤 센서 많이 나왔죠? 아시겠죠? 그런 회사들 제품 센싱을 해서 CPU가 뭐랍니까?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바이오 목적이든 뭐 보안 목적이든 카메라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든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네트워킹 해야 되잖아요. 그 제품을 데이터를 보내야 될 거냐, 송수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모듈은 앞에 센서하고 뒷단에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끔 사업에 맞게끔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CPU 칩 하나 있으니까 뭐 TI든 미디어텍이든 퀄컴이든 칩 하나 있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거예요. 보안 목적이든 뭐 핀테크든 뭐든.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은 요 센서하고 요 네트워크입니다. 요게 보통 요새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이런 모듈을 그냥 공급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거 가져다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아두이노도 모듈도 나오고 요새 크라우드 펀딩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이렇게 보니까 NFC, 블루투스, 와이파이, M2M, LTE 요게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진화. 밴드위스가 넓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 아시나요? 용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죠? 네. 재미가 없나 보다. 네, 요게 이제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3개월은 만든대요. 3개월이면은 뭐냐면은 카메라 핵심 모듈은 다 있고요. 깜빡이만 씌우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데서 프로토타입 시제품까지 3개월이면 이렇게 카메라를 만듭니다. 이런 모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카메라를. 내가 내 모양대로 카메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쁘게 디자인해서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의 카메라를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도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모듈들이 이미 크라우드 펀딩에 다 올라가 있어요. OS 올릴 필요 없어요. OS 올라가는 거 다 있어요. 리눅스 올라가는 거 다 있고요. 갖다가 쓰시면 돼요. 이런 게 이미 벌써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샤오미 이제 조금 이제 샤오미 많이 쓰시나 혹시 샤오미 배터리팩 갖고 계신 분? 어떠세요? 제품 괜찮으세요? 그죠? 샤오미 좋죠. 샤오미가 뭐 말로만 듣던 무슨 퉁 회사 아닙니다. 예. 요새 샤오미 시가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년에 100조 넘어간대요. 예? 100조, 지금 100조는 안 됐다고 그러는데 곧 넘어간답니다. 샤오미가. 근데 샤오미가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만들어? 이런 거 다 만들고요. 요 카메라가 혹시 그 액션 카메라 유명한 회사 어딘지 아시는 분? 미국에. 고프로. 그죠? 이 친구, 이 샤오미가 액션 카메라를 딱 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미국에 있는 고프로 회사 주가가 5일 연속인가 하한가 맞았어요. 네. 왜냐면 고프로 가격보다 반가까지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만들면 무조건 반값에 만드는 거야. 반값. 무조건 반값 전략. 그러니까 고프로라는 혹시 카메라 아시나요? 네, 엄청나게 젊은 친구들 많이 쓰고 다니죠. 뭐 번지 점프를 해도 되고 뭐 그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것도 벤처예요. 미국의 벤처. 지금 성공했죠. 고프로라는 회사. 고씨가 한국의 고씨 아닙니다. 네. 저도 처음에 고씨가 제주 고시에 계신 분이 만들었나? 혹시 교포인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요 액션 카메라도 그랬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요새 많이 쓰고 있죠. 그죠? 블루투스 스피커. 뭐 이 헤드폰, 뭐 스마트 버튼, 뭐 TV도 만든 거 아세요? TV? 네. 그러니까 이 샤오미가 스마트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ODM 다 주는 거죠. ODM. 그럼 자기네 브랜드로 파는 거예요. 중국에 얼마나 많은 ODM이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기술을 좀 얘기했습니다. 기술이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기술이 없는 회사? 가장 간단한 거. 기술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고요. 노텍이라고 합니다. 노텍.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텍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술보다는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또 뭐 코딩도 해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이죠. 제가 기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큰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없으길 바랍니다. 예. 양띵 아시는 분? 양띵. 뭐 다 아시네. 양띵 아세요? 예, 양띵. 그 지금 유튜브에 가서 양띵 한번 쳐보세요. 양띵. 이 친구가 국내 그 유튜브에서 가장 클릭 수를 많이 받은 친구가 이 친구예요. 여러분들 양띵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경기도에 자였는데 경기도에서도 모르더라고요. 예. 양띵이 뭐냐, 뭐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양띵. 이 친구가 별명이 초통령이고요. 이는 MCN, 그러니까 원맨 미디어. MCN 그러니까 다 뭐라 하세요? 한 사람이 방송국을 만드는 거예요. 요새 백주부 마이리틀 TV에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했던 친구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취직이 안 됐어요. 힘들겠죠. 근데 이 친구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마인크래프트? 너무 잘하시네요. 커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물 좀 드리세요. 물 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초등생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초등생 있으세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네.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이 친구가 막 했나 봐요. 근데 말도 약간 좀 거칠게 해요. 야야야 그거 뭐 부셔 쌍 발음들 막 나왔어요. 욕은 아닌 거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네가 하는 게임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게임보다도 네가 하는 게 보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하는 그 게임 영상을 카메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꼬마 애들은 이 친구 거리 가서 마인크래프트를 배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게임을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인크래프트는 그게 완전히 시뮬레이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서 막 땅 파고 집 짓고 막 그래요. 근데 초등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양띵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거예요. 지금 저 청와대에 계신 분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네, 청와대에 계신 분보다 더 유명해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청와대에 계신 분 모르실지 몰라도 이분은 안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방송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KBS에서.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있고요. 대도서관 혹시 아세요? 대도서관? 잘생겼던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주로 요새 뭐 하냐면은 영화, 게임 이런 거가 딱 나오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영화를 올리면서 여기 자기 화면이고 이렇게 채팅방이 있어요. 그럼 채팅방에 막 나오는 거를 영화가 막 나올 때 자기가 얘기도 하고 채팅방에서 올라오는 질문들도 자기가 또 대답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영화를 보는 게 3차원이 아니라 한 7차원을 보는 것 같아요. 뭐 3차원도 보고 얘가 올리는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것도 보고 얘가 떠드는 것도 듣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영화 해설가가 있는 거죠. 영화 해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다른 사람들은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재미가 좀 다르죠. 그죠? 우리 옛날에 조용할 때 왜 이렇게 조용한 깜깜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이런 시끄러운 사전 영화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아프리카 TV에서도 성공을 하고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죠. 대도서관. 그다음에 이 친구는 뭐더라? 이 친구들이 무슨 대회를 했어요. 이게 양띵입니다. 뭐 또 양띵 TV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가면은 이렇게 이미 채널을 만들었어요. 네, 채널을 만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의 수입이 뭐냐? 광고료입니다. 광고료. 그죠? 여기에 보면은 맨 앞에 인트로 광고하고 중간중간 광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맨날 뭐 광고 판게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죠? 그 잘못 클릭하면 우리 가잖아요. 그거. 그 광고에 대한 것들 다 돈을 다 이 친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구글하고 놀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돈이 작년 연말에 월 4천만 원. 지금쯤 아마 월 1억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인 원맨 미디어의 어떤 이제 좀 모델이라고 좀 보면 되고요. 이 친구는 요괴와치 아시죠? 올해 어린이날 게임 1위가 요괴와치였고요. 지금은 터닝 메카드가 또 난립니다. 터닝 메카드. 그놈은 애들 그 토이 사업이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업하신 분들 토이 사업 한번 해보세요. 토이 왕구 대박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사줘요. 그죠? 그리고 아빠만 사준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다 사주니까 선물을 집에 레고 없는 집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이 사업이 대박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름이 백진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한번 봤는데 앉아갖고 짜장면 12그릇을 먹고요. 피자 2판을 먹고요. 우유 2리터짜리인가 두 개를 다 원샷하고 칼도 안 나고요. 막 얘기를 해요. 이 친구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 이렇게 합니다. 이 친구는 중학생인데 엄마 몰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라면 끓여놓고 신김치 갖다 놓고 지가 라면 뭐 떠드는 거예요. 예? 뭐 인생을 중학교가 인생을 얘기하나? 근데 이게 또 얘가 또 괜찮고요. 영국 남자 아시죠? 영국 남자 재밌지 않아요? 예, 너무 재밌죠. 뭐 불당면나 보고 배꼽 잡고 운전하는 낙지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 이 영국 남자는 얼마 전에 CJ가 얘가 스카우트를 했어요. CJ가 또 이런 MC의 이런 기획사를 만들고 소위 이제 연예 기획사 같이 되는 거예요. 기술력 필요 없습니다. 기획만 잘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자본금, 스튜디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내 MCN 사업자 현황을 보면은 이건 작년 데이터인데 지금은 더 훨씬 많아졌고요. 트레저 헌트라는 회사가 올 1월에 설립을 했고요. 여기에 양띵 악어 김일구가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올 1월 달 만든 송재룡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CJ에서 1인 MC의 팀을 하다가 회사가 자기 편 아닌 것 같아요. 나와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3명이랑. 근데 불과 9개월 만이죠. 이번 달에 회사 밸류가 700억이 됐어요. 투자를 받았습니다. 벌써 투자받은 금액이 100억이 넘어갔어요. 회사 밸류 얼마로? 700억. 제가 투자하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왜 투자하셨냐고. 인베스먼트 제가 상무님도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좀. 그래서 국내 MCN KBS도 이렇게 뭐 예대시도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따라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보겠습니다. 뭐 만들었고 미국 MCN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미 애들 시작하고 그래서 MCN은 독립된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CMS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모아서 크리에이터들 아까 그런 만든 애들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서비스와 프로모션 지원 등을 제공하고 각 채널들의 애드센서로 버는 이게 광고입니다. 광고로 버는 수익주 일부를 나눠받는 사업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유경제 한번 얘기할게요.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 이거 모르면은 안 돼요.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 뭐 새로 요새 계속 에어비앤비 우버는 아시죠? 우버 카카오 택시도 써봤는데 좋아요. 그죠? 우버도 좋고 우버가 밸류가 46조고요. 에어비앤비가 얼마? 28조입니다. 얘네 호텔방 하나 없습니다. 며칠인가 지난달인가 에어비앤비가 호텔방 하나 없는 이 회사가 하얏트 호텔보다 시가총액이 많아졌어요. 전 세계 호텔 갖고 있는 하얏트 호텔보다 더 회사 밸류가 높아졌습니다. 얘네들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탈리아 성을 들려주더라고요. 이탈리아 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성에 가서 한번 자보면 좋잖아요. 근데 하얏트는 예약 안 해주잖아요. 얘네들은 해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성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비앤비에서는 되고요.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얏트에서는 예약이 안 되고 이탈리아 성에서 이탈리아 와인과 이탈리아 성 하룻밤 자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빈방. 분당에도 보니까 몇 분을 올려놨더라고. 자기네 빈방 하나 있으니까 외국 애들이 놀러 오면은 호텔 안 가고 자기네 방에 있는 거예요. 네? 하룻밤에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권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가격대가. 안산에 빈방 많이 있으냐 자기 계시면 이렇게 올려서 갖고요. 빈방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공유경제 스타트업 돼가지고 티처스페이 이게 뭐죠? 티처스페이 티처스.com 이름도 기네. 예, 이게 보니까 설립자는 뉴욕 공립학교 평범한 초임교사였던 폴 에더먼이 회원수가 300만 명이고 이 친구가 뭐냐면 교사들이 보면 교사노트라는 게 있어요. 교사노트를 올렸어요. 오 대박이 난 거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유사한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교사노트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교사가 매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내고 있다. 팜링크는 미국 스프린트 임원으로 근무했던 회장인데 온라인 통해서 트랙터 등 농기계 대희망자와 소유주를 연결해서 중간에서 커미션 먹는데 벌써 미국 농기 시장은 이 정도 된다 이겁니다. 공유경제. 공유경제 일명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나요? 공유경제? 그러니까 뭐 카쉐어링 지금 수원도 지금 카쉐어링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경제도 하나의 또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죠 지금. 뭐 피키캐스트 아까 이게 피키캐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것들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하도 재밌어서. 그렇고요. 이모티콘 아시죠? 이거 요새 프렌즈팝 써보신 분 프렌즈팝. 네, 프렌즈팝 요새 우리나라 지금 모바일 게임 1위입니다. 이 캐릭터로.
근데 이 캐릭터를 만드는 작가가 이거 아시죠? 이런 얘네들 다 알죠, 그죠? 말 쓰시죠? 지금도 카톡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는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작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럼 이 친구가 대박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물론 대박이 났죠 지금. 이 친구는 뭐 라인에서도 지금 뭐 같이 하고 있고 라인도 하고 있고 카카오도 하고 있고 대박이 난 거죠. 구름빵 아시죠? 구름빵이 근데 문제가 이 백지희 작가가 돈 이거밖에 안 된다고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너무 슬픈 거죠. 매출은 4천 매출 됐는데 이 작가에게 간 돈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야, 내가 백지희 작가 먼저 알았으면 이 친구한테 한 2억 줄 테니까 나랑 하자라고 됐을 텐데, 그죠? 예. 구름빵이 대박이 났어요. 구름빵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잘 만들었어요, 정말. 예. 참 뭐랄까 뭐 아빠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보면은 참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가 많이 내용들이 한번 보세요. 구름빵.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마 구름빵 모르시죠? 네. 소보로는 아시지만 그죠? 그래서 구름빵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회사는 뭐냐면은 위웍이라는 회사예요. 위웍. 회사 이름이 위웍이에요. 우리는 일한다.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작업 일터 공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18군데 이런 건물들을 자기네가 임대를 해서 고급 소호 사무실 만든 거죠, 일종의. 그죠? 그럼 그 안에 비서도 있고 뭐 보통 요게 그 멤버십이에요. 요 아무데나 앉을 수 있고요. 한 자리당 월 300불. 근데 내가 서비스를 이거 추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옵션이죠, 옵션. 차 살 때 옵션. 기본 옵션은 300불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받고 뭐 화상회의도 쓸 수 있고 뭐 프린터 쓸 거면은 옵션이 붙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예요. 요거를 미국 애들 2명이서 만드는데 그 다음에 한국 교포가 1명 붙어갖고 3명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교포랑 이메일 주고받았어요. 야, 니네들 특이하다. 이거 어떻게 회사 만들었냐 그랬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 펀딩을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투자받았는데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받았고 현재 회사 가치가 5조 5천억이 됐습니다. 자기는 건물도 없고요. 임대해서 쓰는 회사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서울 사무니까. 근데 얘네가 이스라엘에다가도 이걸 또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LA에 회사가 있어요. 뉴욕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뉴욕 가면 사무실이 없으시죠? 없잖아요. 그러면 위웍에 있는 뉴욕에 가면은 내가 그냥 같은 위웍 멤버니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내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요. 제가 한국에 하나, 그래서 내가 컨택한 이유는 우리 티켓 하나 만들자. 응? 너희들 멤버가 한국에 출장 오면 사무실이 없잖아. 예? 그때는 아직 자기네들은 아시아는 정도로 그 중국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상해에다 아마 오픈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멤버들은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사무실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여기 가면은 이런 비서 서비스 다 있고요. 화상회 시스템 다, 회의실 다 있고 프린터 복사기 다 있어요. 좀 고급화된 소호지만 이게 비즈니스 모델 돼가지고 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그죠? 이런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중국 초코 카페 다 있고요. 요게 요새 성수동에 가보신 분 요새요. 네. 어떠셨어요? 성수동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수동도 요새 많이 변해서 옛날에 공장지대가 이런 식으로 카페, 포럼, 요게 그 영화 포럼인가 그래요. 영화 포럼. 그 다음에 이렇게 공방 만들고 이게 대림 창고가 옛날에 무슨 창고였는데 여기서 영화를 하고 연극을 합니다. 지금 서울 청년허브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오큘러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노스페이스인가 그 오큘러스 광고 나오는데 겨울 파카 딱 입으면은 이거 딱 끼면은 내가 벌써 스키장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키 타면서 옷을 노스페이스 하면서 딱 옷을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큘러스가 2조 5천억인가 페이스북에 인수했어요. 그때 CF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오큘러스가 하나도 안 팔고 크라우드 펀딩에 딱 올려놨더니 오큘러스가 CF를 만들어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막 100만 불, 200만 불 막 이렇게 이제 선주문이 들어오니까 페이스북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 그 회사를 2조 5천억인가 인수했어요. 2조 5천억. 뭐 25억도 아니고요. 250억도 아닙니다. 2조 5천억에 인수했습니다. 네. 여기에 창업자는 아닌데 창단 멤버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가 그분 만나봤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 친구 이제 나왔죠. 자기 좀 돈 좀 벌었겠죠. 뭐 스타벅스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딴 거 하나 또 생각하고 있는데 오큘러스도 있고 페블 타임 아시죠? 페블.
요 아세요? 페블? 요 와치. 예, 요거 요새 뭐 미스핏 아시죠? 미스핏이라고 또 유명한 것도 있고 페블이 있고 또 원래는 처음에 유명했던 게 요 미스핏하고 페블이 유명했었어요. 얘네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특히 요 페블이 크라우드 펀딩이 대박이 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뭔가를 또 알렸고 이 와치 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뭔가라는 걸 먼저 알린 1등 공신이 요 페블타입니다. 얘네들 다 실리콘밸리에 다 있고요. 킥스타터 아시죠? 요게 페블타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킥스타터 혹시 들어가서 보신 분 없으시나요? 킥스타터가 저기 미국에 있는 아시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CF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벌써 이게 제가 올 여름에 이걸 캡처한 건데 아직도 14일이 남았는데 그죠? 아직도 14일인 이게 이제 마감이 있는 거죠. 그죠? 71,232명이 들어가서 이게 그때 대당 250분 갔어요. 특히 이 빨간색이 인기가 많았어요. 이 빨간색을 선주문한 거예요. 선주문.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게? 1,800만 불이죠. 그거 얼마인가요? 200억. 200억 넘죠. 그죠? 근데 뭐냐면요. 이 크라우드 펀딩의 목적이 내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양산 자금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창업을 했어요.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양산 자금이 없어요. 그럼 시제품을 올려서 예쁘게 동영상 만들고 이렇게 시제품 올렸더면은 이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미리 선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좀 싸야 되겠죠. 이게 시장에 나가면 350불짜리를 250불 이렇게 판다고 하니까 7만 1,000명이 벌써 내가 사겠다고 선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 자금으로 이 회사는 뭐 합니까? 양산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내 주식 지분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선 주문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지분 투자도 있지만은 선 구매, 선 주문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그렇고 얘는 이렇게 모듈 만들었더니 3,500명이 벌써 이거는 개발자들 쓰는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아까 왜 기구 같은 거 껍데기 씌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키스타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인디에고고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 업체입니다. 전 여기 계신 분, 여기 교포가 있더라고요. 한국말 못하는 교포하고 1시간 동안 스카이프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회사가 벌써 거쳐간 회사가 전 세계 40만 개 회사입니다. 40만 개 회사가 다 성공한 건 아니고요. 40만 개 회사 자기네가 접수를 하면은 2달 동안 자기네가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 사이트에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 40만 개 다 올리면은 인디고라는 회사가 직원이 120명? 120명이 안 돼. 한 100명 좀 넘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니까. 걔네가 40만 행사 다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2달 동안 딱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됐다 싶은 것만 올려놓는 거죠. 그죠? 그래도 성공률이 또 뭐 되게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인디고라는 데가 가장 큰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이렇게 성공을 많이 했어요. 이런 회사들이 통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받다는 게 아니라 선주문, 펀딩이라는 게 선주문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뭐 2014년 7월 달에 봤을 때 같은 회사 발표한 자료인데 앞으로 익스펙테이션이 많은 게 뭐냐 이렇게 볼 때 결국은 IoT, 웨어러블, 3D 프린팅,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뭐 비클, 왜 무인자동차라면 요런 놈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사람들의 그 요구사항이랄까요? 기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아이템을 아까 내놓은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애플,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다 이런 회사들이 뭐 시스코, 다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이라는 정의를 뭐냐면은 결국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죠. 공장이 없는데 시가총액이 아까 애플이 아까 800조 넘었다 했죠.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스퀘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퀘어 그 신용카드 이렇게 딱 스캔해서 하는 회사 다 벤처였어요. 여기 뭐 쭉 있고요. 스타트업 보면 샤오미 얼마인가요 지금? 샤오미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50조가 넘었죠. 그죠?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만들었을 때 데이터가 2014년 7월이거든요. 내년에 100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샤오미가. 그 샤오미가. 짝퉁을 안 만드는 L 회사, 한국 회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얘는 중국 회사니까 그렇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중국의 인구가 지금 어저께인가 신문 났죠. 이제 1인 그거 이제 철폐하고 이제 2명을 낳았던. 근데 이미 중국은요 1명 이상 벌써 낳고 있어요. 많은 가족이. 왜냐? 돈을 내면. 1명 낳는 권한을 받으려면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정도 그 주마다 다르고 성마다 다르거든요. 돈을 내면은 2명, 3명도 나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낳는 거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2명까지 다 낳게끔 다 퍼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뭐 근데 하여튼 여기 아까 고프로 스퀘어 다 여기 뭐 네스트, 조본, 뭐 빛, 매직, 오큘러스 다 이런 회사들이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페블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새 이거 많이 보시죠?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밖에 달린 거 이렇게 막 우리 때는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 우리 때는 이 뭐죠? 이거 무슨 킥보드인가? 이거 또 이게 무슨 보드죠? 이거 롤러스케이트도 아니고 뭐죠? 이게 뭐야? 스케이트보드? 그죠? 그거 타는 게 멋있지 않았어요? 두산인가 관광할 때 보니까 뭐 사람이 뭐 따라오면서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하나 딱 들고 농구공 하나 딱 들고 이스트팩 가방 딱 메고 대학교 캠퍼스 누리면은 잘 나가는 멋있는 대학생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를 딱 타고요 이어폰을 딱 꽂고 음악 들으면서 딱 돌아다니는 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든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티봇이라는 회사인가요? 이게 그 미국 회사였어요. 근데 샤인봇인가? 하여튼 제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인봇인가? 하여튼 이 중국에 있는 회사가 카피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동그란 거 타고 다니는 거. 그랬더니 미국 회사가 중국 회사를 고소했어요. 특허 침해로.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웠어요. 중국 회사하고 미국 본 회사하고 특허가 아무래도 중국 애들이 카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걸렸다는 줄 아세요? 네. 중국 회사가 미국 회사 사버렸어요. 그냥 1조인가 1조 5천인가 사버렸어요. 중국 회사가 미국 회사 그냥 통째로 사버렸어요. 사는 순간 특허 문제 다 해결됐죠, 그죠? 이제 같은 회사가 됐으니까. 근데 그 중국 회사 뒤에 자금이 어디 있을까요? 샤오미. 샤오미 자본이 그 회사에 뒤로 들어가서 그 회사가 미국 회사 사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샤오미 브랜드로 나오겠죠. 샤오미 자회사가 되겠죠,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은 54분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LG전자 그 직원들이 뭐 며칠 만에 뭐 발가락으로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제품들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그 소프트웨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밸류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제 주위에도 제 인스타그램 처음 나왔을 때 봤어요. 처음 나왔을 때 봤는데 이걸 만들자.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죠. 카메라 영상을 카메라 화면을 실어하는 게 무슨 밸류가 있냐. 제가 그 질문 드리니까 더 깊은 왜 그 밸류를 못 봤을까요? 그 밸류 못 봤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밸류를 봤으면 여기 앉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밸류를 보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페이스북 나왔었을 때 누구는 그랬어요. 그 회사 이름 촌스럽다고, 그죠? 근데 그 페이스북에 대한 밸류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걸요, 그렇게.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이야 벌써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왜 그 밸류 못 본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게 쉽지 않고요. 혹시 저는 토플을 봤는데 토플 보신 분 많으시죠? 그냥 토플 지금 토익 보나요? 토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학하고 그래머를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유학을 가잖아요. 토플에 로직 있는 거 아세요? 로직? 우리는 로직을 안 봐요. 그리고 로직 점수 제출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 가니까 로직을 보래요. 나는 한국에서 안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로직이 뭔지 아세요? 로직이? 그 항목이 있어요. 수학 그 그래머나 이런 거는요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볼 수 있는데요. 로직은 외워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책이 30권이 있다. 그럼 30권에 책갈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단어가 주어져요. 뭐 이게 몇 번째 있고 어떤 책에 있는데 뭐 이렇게 또 그럼 책갈피가 몇 번째 꽂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로직이에요. 이거는 뭐 외워서
쓰는 답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애들은 그걸 봐요. 그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마케팅 전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우리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교육이 잘못했다고 말씀? 아니요, 교육보다도 저희는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익숙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조금 창조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왜 우리나라에는 물론 카톡이 잘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카톡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큰 회사를 만들고 하려면은 저희가 교육도 좀 필요하지만 좀 생각을 그런 가치를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심사위원도 좀 해봤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밸류를 많이 안 보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심사위원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좋은 아이템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밸류를 못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그냥 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냉장고나 뭐 세탁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밸류죠. 눈에 만질 수 있으니까. 근데 페이스북도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요새 가보면은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요새 페이스북. 근데 회사 가치가 주식이 100불이 넘어갔어요. 그럼 그게 왜 올라갈 거예요? 결국 플랫폼을 본 거죠. 플랫폼. 네, 플랫폼이랑 그래서 아까 보면 인스타그램이 잡았던 게 뭐냐면 결국은 사진 공유 플랫폼을 잡은 거고요. 먼저 우버도 잡은 거고 유튜브도 잡은 거. 유튜브 처음에 그 인수할 때 한국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전 세계적으로 왜 구글이 유튜브를 그때 1조 5천인가 인수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갖고 있는 특허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영상을 플래시로 바꿔주는 거. 그거 특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회사를 구글이 1조 5천에 인수했거든요. 그럼 왜 1조 5천 인수했는지를 그때만 해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놀랬어요. 지금 구글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많이 버는 게요. 유튜브예요. 광고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못 본 거죠. 전 세계가 다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러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성공하면은 그게 잘 인정받는데 그 당시에는 참 그게 인정하고 알아준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1시간을 맞춘다고 빨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